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2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2차관 모시고 통신비 지원 내용 그리고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저희가 한 2달 전쯤에 네. OBS 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좀 많은 얘기 나눴었는데 네. 또 이렇게 추석 연휴 첫날 지나서 오늘 당일입니다.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희 OBS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차관입니다. 이번 추석은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, 국민님들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코로나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코로나 방역 현장에 고생하시는 분 계신데 감사드리고 모든 시청자님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빕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자, 통신비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사실 그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층 그리고 고령층이 받게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복잡하거든요. 어떻습니까? 예. 가족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그 명의이 된 가족분에게 갑니다.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은 제 명의로 바꾸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명의를 바꾸려면은 본인의 신분증, 예를 학생인 경우, 고등학생인 경우는 뭐 학생증이 되겠죠. 이런 신분증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예를 들면은 의료보험증,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걸 가지시고 가까운 근처에 있는 그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시면은 간단하게 처리를 해드립니다. 예.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하실 텐데 제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제가 이제 부모님 거를 내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명의는 휴대폰을 명의는 가지고 계시고 소위 이제 자동이체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요금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있으면은 제가 이제 2만 원, 2만 원, 4만 원을 덜 내게 되는 거고 덜 빠져나가고 말대로 제가 명의를 3개 다 갖고 있으면서 엄마 아버지가 휴대폰을 쓰고 계시면은 받으시려면은 엄마 아버지 명의를 통신사 가서 바꾸면 된다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자,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개인 휴대전화기 여러 개 이제 소유하고 계신데 이 선별 지급에 포함이 되는데 전화기가 여러 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여러 대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일단 한 대만 지원하는 걸 그렇게 정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제한된 예산 가지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 한 회선만 여러 회선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개통한 전화번호, 가장 빨리 개통한 전화번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.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디지털 접근성이 좀 떨어지시고 데이터를 안 쓰는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2만 원을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실버 요금 이렇게 해서 1만 원만 내시는 분들도 있고 몇천 원 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은 2만 원을 다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한 달에 1만 원 내신다 그러면은 이게 2만 원 될 때까지 2달 동안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5천 원이면 4달. 저희들 또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 게 군대 간 자녀분들 어떻게 하냐. 그런 경우에도 군대 간 자녀분들도 2만 원이 안 되면 예를 들면 5천 원이다 그러면 4달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챙겨드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좀 숙지를 하셨다가 활용하시면은 개인당 2만 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통신비 지원과 함께 디지털 뉴딜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한국형 뉴딜의 중심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디지털 뉴딜.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아시는 것처럼 이제 뉴딜이라는 거는 1920년대 미국이 경제공황을 맞았을 때 이걸 극복한 게 이제 뉴딜입니다. 그때는 아마 토목 사업으로 강에다가 큰 댐을 만드는 걸 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서 한국판 뉴딜은 토목 사업이 아니고 디지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겠다.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일자리도 좀 만들어 보겠다.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한국판 뉴딜, 디지털 뉴딜이 되겠습니다. 불황기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톡톡한 몫을 이제 미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역시 실제적인 그런 뭐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진 않아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실 텐데 어떤 부분일지 데이터 댐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지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제 댐이라 그러면 다목적 댐이라 그러면은 여러 물줄기에 있는 물을 모아서 댐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이 물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잖아요.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를 공장에도 보내고
그다음에 농사 짓는 데 보내면 농업용 전기가 되는 거고 집에 있으면 가정용 전기가 되잖아요. 예. 이것처럼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이 학습된 인공지능을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 보내기도 하고 병원 의료 분야에 보내기도 하고 공장에 보내기도 하고 예. 뭐 우리 가정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이걸 여러 군데 나눠 쓴다. 이런 것이 이제 데이터댐 개념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공부를 못 해요. 예.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가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. 예를 들면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강아지는 강아지라고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데 예. 이걸 하려면 사람 손이 가야 돼요. 일정 부분은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걸 하려면 사람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름표를 붙이는 데 일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그걸 AI 학습용 데이터라고 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한 2,925억, 약 3천억 가까이를 이렇게 AI 학습용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데 쓰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일은 뭐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 뭐 이름표를 인터넷 컴퓨터로 이름표를 붙이는 거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경력 단절 여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결혼 이주 여성이랄지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랄지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. 예. 이런 분들이 급하게 일단 일자리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의미가 클로 생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2만 8천 개 정도 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 쪽에서 저희들이 23조를 투자하는데 한 38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계신데 이 디지털 뉴딜 역시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우선 과제가 좀 필요하다. 네. 규제 제도 개선 네.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?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정부만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대한상회와 같은 경제를 잘하는 경제단체 네 군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정부 전체 여러 개 부처랑 그 다음에 여당 민주당하고 같이 디지털 뉴딜 법제도 TF라는 걸 만들어서 예.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걸 통해서 발굴해서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예.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모래상자입니다. 어린이들이 애들이 모래상자에서 뛰어놀아도 넘어져도 안 다치기 때문에 편하게 놀 수 있어요. 그것처럼 신기술이나 신제품, 서비스를 규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인데 이런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. 예. 이거를 핸드폰에 이렇게 넣어서 안 들고 다녀도 운전면허증 자체를 안 들고 다녀도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예. 이런 데다가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게 법제도 고치고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 국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관심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비대면 수업 비중이 높아지고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에서는 오히려 이런 혜택을 기기가 없어서 못 누린다 맞습니다. 이런 지적도 네, 있습니다. 마지막 네. 질문 좀 짧게 네, 이 네.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. 예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태블릿이나 이런 PC나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8만 대 정도 학교에 쓸 수 있게 그 태블릿을 공급을 하고 예. 있고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나눔운동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원이나 이런 데 쓰던 거 이런 것들을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내년에는 통계청이랑 같이 해서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잖아요. 예. 거기서 쓰고 나면 한 1만 대 정도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더불어서 디지털 뉴딜 신사업과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습니다.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과 함께했습니다. 남은 휴가 좀 보내시고 네, 또 네.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